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머니케어 뉴스 케어만입니다. 오늘 월요일이잖아요. 포트폴리오 종목들 시그널부터 체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몇 가지 종목이 더 있는데요. 다 체크할 수 없잖아요, 시간상으로. 그래서 중요하게 생각되는 분야들 이야기 먼저 드리도록 할 거고요. 먼저 매크로부터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미국이 금리 인하 여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는 것들이 예상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금리 인하하고 좀 관계가 있는 종목들, 그리고 우리나라는 정치적으로 보면 나름 그래도 지난주보다 훨씬 안정된 모습을 나타낼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바이오겠죠. 그리고 뭐 반도체도 조금 해당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는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목요일쯤 나오죠.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연준 회의 같은 경우도 지금 금요일 정도가 가시적인 내용들이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주 같은 경우는 그 영향을 받으면 주가가 좀 그쪽 분야들이 상승을 할 수 있는 내용들도 충분히 좀 가지고 있고요. 수급적으로는 지난주보다 훨씬 더 양호해지고요. 선물 지표 같은 경우도 사실은 하방도 높아졌고 윗단도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또 목요일쯤 가서 다시 한번 또 체크를 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도 있고요. 오늘도 도움되셨다 생각하면 좋아요, 구독 불러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셀트리온 우리가 장기적으로 가는 대표적인 종목이기도 합니다. 우리 스타트 라인 여러분 잘 기억하고 계시죠? 뭐 주기적으로 체크해 드릴 거예요. 오늘도 유럽 관련돼서 4개 정도의 새로운 또 바이오시밀러 약들이 또 허가 권고를 받았다. 뭐 이런 내용들이 또 발표가 되면서 장 초반의 시그널이 상당히 좋았는데요. 조금 약간 뭐 글쎄요. 수급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셀트리온 외에도 말이에요. 바이오 관련돼서 조금 좀 잘 나가는 종목들이 오늘은 수급이 좀 좋진 않습니다. 뭐 이 정도 시그널 갖고 크게 문제 삼을 만한 내용들도 없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뭐 어제도 얘기 드렸지만 뭐 유한양행, HK는 뭐 대체적으로 그 정도 포지션이면은 그냥 그런 날도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며칠 동안 또 영향을 또 받아서 주가가 업사이드로 볼 수 있는 내용도 가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 단기적으로 좀 급등한 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최근에도 그렇고 처음에 조정받고 들어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셀트리온은 지금 현재 우리 스타트 라인부터 20% 정도 이상이 상승을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홀드 앤 드리버를 가야 되는 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저는 보고 있는 것들은 지금 매물대가 여기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것만 보는 것들은 아니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가 이제 사실은 그 4분기 미국 그 판매량 있지 않습니까? 진펜트라 이 부분이 결과적으로는 매출이 어떻게 나오는가 이 부분이 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3분기보다는 저는 분명히 업사이드로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부분만 여러분들이 좀 체크해 보시면 셀트리온 앞으로 좀 더 홀드하고 갈 수 있는 점지 여부가 결정이 된다. 신약 얘기 나오고 자사주 매입 나오는 거 다 알겠습니다. 이제는. 자, 그런데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되는 것들은 그거예요. 셀트리온 4분기, 글쎄요, 미국에서 판매되는 그 판매량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을 갖다 우리가 확인하게 되면 여러분들 홀드 또 고 이런 것들을 더 생각해 볼 수 있다. 저는 양호할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뉴스나 내용들은 제가 파악해 보는데 나쁜 뉴스는 셀트리온이 지금 내놓고 있지는 않으니까요. 마치 그 요즘 루니처럼 뉴스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내놓고 있다라는 점 생각해 주시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우리는 저는 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무조건 고죠. 저는 어쨌든 뭐 내년 한 3월, 4월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동사 같은 경우는 초과합 변압기 부분도 또 자회사 또 하나 인수를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계속 캐파를 늘려나가고 있으니까 수익성도 개선되고요. 초과합 변압기 부분이 수익성이 높지 않습니까? 보통 4일 전기 같은 경우 특수 변압기 같은 경우 30%,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20% 초반대 정도 나타나요. 지금 현재 LS 일렉 같은 경우는 지금 8에서 9% 정도 영업이익률인데 이 부분이 이제 조금 더 업사이드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부분도 있고요. 수주 내용들은 뭐 계속해서 양호하니까 뭐 전반적으로 우리 지금 이 구간에서 대부분 여기죠. 여기하고 여기쯤에서 아마 들어가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전력 분야 부분에서는만큼은 제가 볼 땐 큰 데미지는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산일전기 부분도 지금 트레이딩 바이로 들어가 좀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쇼폼으로도 올려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그 뒷부분에서 살짝 이야기 드리도록 하고요. 현재 시그널 계속해서 좋기 때문에 저는 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S 마리 솔루션, 이 부분은요, 해저 케이블이잖아요. 그러니까 LS 전선이 지금 계속해서 지금 유럽에서 어떻습니까? 해저 케이블 관련된 내용에서 수주를 받고 있는 거 여러분 소식 듣고 계시죠? 자, 그것들이 예를 들면 궁극적으로 반영되는 시점은 좀 있죠. 수주 받았으면 또 그 진행되는 거 있는데,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 지금 계속 최근에 하락을 해왔잖아요. 처음으로 다 턴한 1번 시그널이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아래쪽에 지금 우리가 모이는 자리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하방 쪽으로는 저는 매수를 해도 괜찮다. 너무 쫄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올해 안에 이 종목의 주가가 반등을 치고 올라갈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또 충분히 분할 매수 해주시면서 가주시면 내년도에 괜찮은 성과를 나타내 해저 케이블 설치하는 거 이외에서 말고 또 뭐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수주도 잘 받아주는 또 그 모회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좀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요. 뭐 LS를 있는 기업들을 쪼개서 거래하고 싶지 않다라 그러면 LS를 갖다 되게 낮은 점에 공략을 하는 거 나쁘지 않다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그렇게 보셔도 좋고요. 제가 최근에 SKC 관련돼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오늘 사실은 저는 수익 실현 이미 했어요. 그래서 아까 장중에 최고 13% 정도 한번 딱 치고 있길래 이거는 이렇게 쳐주면 안 되는데 라고 좀 생각을 좀 해봤어요. 사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이게 턴어라운드 쭉 들어올 때 급등해버리면 이게 뭐 내일 뭐 음봉이 뜰 거다 양봉이 뜰 거다 제가 그 생각은 안 해요. 어쨌든 내일 양봉이 떠도 오늘 최고점하고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정도면은 3, 4일 가는 것보다 또 다른 분야로 또 우리가 포트폴리오 넘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케이스가 나오는 경우 저는 최근에 시그널 플레이만 하니까 그리고 오늘 시그널이 어때요? 그닥 좋지 않은 배드 시그널 나오는 이유는 배드라는 건 뭐냐면 매물이 좀 많아졌다라는 거죠. 이건 분명히 오전장 얘기입니다. 뭐 오후장이 조금 올라갈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큰 수익률은 없다. 그래서 혹시 뭐 오전장 중에 만약에 이 종목을 갖다가 못했다라고 한다고 하면 뭐 점심때쯤 되면 조금은 반등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일단은 수익 실현을 진행을 했습니다. S&T 다이내믹스 뭐 4분기 실적은 좋겠죠. 당연히 K9 자주포 부분에서 물론 최근에 보면 방산 관련된 부분들이 영향을 좀 받습니다. 그죠? 당연히 정부의 협력이나 뭐 이런 내용들을 받아야 된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아주 좋은 뉴스가 나오진 않는데 이 부분은 결국은 그런 거잖아요. 급락했던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V자 들어온 건 오케이입니다. 근데 사실 222동표 아래에 있는 거는 이 종목이 그럴 만한 이유는 없어요.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것들이고 새롭게 또 신규 나온 것들. 근데 결국은 과거에 뉴스 나온 만큼은 실적이 나올 때 좀 반영이 돼줘야 되는데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시그널이 나쁘진 않습니다. 시그널 같은 경우는 쏘쏘죠. 보통이란 얘기죠. 그래서 그러면 그냥 일단은 홀드하고 갑니다. 우리 요날 들어갔습니다. 요 화살표 보이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천천하게 시그널 플레이 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한 8% 정도 될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거 조금 더 봐야죠. 사실 이게 정말 좋다라고 생각하면 221 이동평균선 밑단으로 이렇게 쳐줘야 되는 게 맞아요. 적어도 121은 단기적으로 못 친다 하더라도 21선 윗단 또 221선 윗단 이 정도까지는 가주는 것이 정상 시그널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일단은 홀드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최근에 보면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방공 시스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또 부족하다라고 하고 가성비가 좀 중요하죠. 가성비 부분에서 시스템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나라 또 그 사실은 뭐 천궁이나 비호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방공 무기 시스템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하나 시스템에 또 시스템 체계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또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는 그런 쪽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받고 있다라고 생각도 들고 내년도 지금 수주받은 내용과 사업 프로젝트 내용들은 저는 대략 파악해보면 양호한 부분이고요. 최근에 보면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시그널이 괜찮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소급 사용하니까 뭐 글쎄요. 단기적으로 좀 급격하게 올라가거나 그러면 당연히 수익 실현을 해야겠죠. 그러나 지금 현재 상태로는 홀드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방산 관련된 종목들에서 뭐 한국항공우주라든지 지금도 222는 하방에 있죠. LIG 넥스원이라든지 요건 그건 괜찮을 것 같고요. 지금 조금 트러블이 있는 것들이 탱크 분야, 그러니까 현대로템 분야겠죠. 독일 같은 경우도 지금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공장을 증설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이 탱크 만드는 부분을 갖다가 좀 업사이드로 올린다라고 한다. 캐파월 증가를 시킨다. 2배 정도 한대요. 1년에 보통 10대 정도? 이 정도 생산하는 스펙이었는데 앞으로 이제 2배 정도여서 1년에 한 20대 정도. 적어도 뭐 유럽에 있는 물량 어느 정도만큼은 그리고 자국의 방산 산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뉴스가 좀 나와서 저는 또 현대로템 쪽은 그래도 뭐 사실 나쁜 부분은 없는데 그래도 그런 뉴스가 나오게 되면 좀 영향을 받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쪽은 좀 배제하고요. 방공무기 쪽 이런 쪽을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이 중요하겠죠. 자, BHI 원전 관련돼서 유일하게 제가 이것만 보자라고 얘기 드리고 있는데, 글쎄요, 이거 어떻게 진행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또 이제 계속 분할 매수하고 있는데, 오늘 시그널 자체가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가 되게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맞아요. 여기서 만약에 시그널이 배다하게 나온다, 이렇게 한다고 하시면 바로 정리하는 거고요. 시그널이 윗단으로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나온다라고 하면 홀드가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트레이딩 구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체크를 좀 잘 해주셔야 돼요. 오늘 뭐 예를 들면 6%뭐 이렇게 오른다고 해서 기분 좋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항상 모니터링 구간이다라고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돋보기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같이 체크를 해주세요. 아침, 점심, 저녁 뭐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뭐만 보시면 돼요. 시그널만 보세요. 이게 배드냐 나쁘냐 아니면 굿이냐 이런 것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잡은 건 그렇게 보는 거예요. 대덕전자 뭐 최근에 뭐 치고 조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모멘텀 AMD부터 글쎄요 뉴스 나올 때 됐는데 안 나온단 말이야. 사실은 말입니다. 뉴스 나오면 저는 올라갈 거예요. 뭔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안 좋은 것 만약에 없다 안 좋고 내용이 안 좋다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주가가 그 사실은 안 좋은 거 터지고 나서 그냥 제자리에 있거든요. 근데 위로 올라왔다는 것들은 그만큼 시장에 관심도도 있고 내용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사실 저는 이 PCB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계속해서 가이던스가 2025년 가이던스가 높은 거지 2024년도에서 가이던스가 높지는 않았거든요. 왜 하냐 하면 이제 대부분 이제 이런 내용들 특히 이제 멀티레이어 보드 같은 경우 이제 16단짜리 지금 들어가지 않습니까? 대덕전자가 요거 진행하면 요거는 수주 받을 내용들이 상당히 많죠. 요거 할 수 있는 나라들이 몇 개 있습니까? 별로 없어요. 대만하고 한국밖에 없는데 그동안은 대덕전자가 수주를 많이 못 받았는데 좀 개선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좀 우리가 좀 더 참고 기다려 봐야 되는 구간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주가 16,000원이 평단이거든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무너져가지고 말입니다. 사실 고민을 좀 했었어요. 자, 그러나 이런 것들은 그래도 좀 승부를 볼 땐 좀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2편 크로스가 어느 정도 좋은 시그널이 나면 2편 크로스는 터지면서 올라오겠죠.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그것만 기다려보고 더 홀드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젠 뭐 계속해서 시그널은 매수 시그널 외국인도 계속 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제가 버리긴 그렇고 뭐 실적이나 YOY 성장이 지금 현재 국권에서 맞는데 계속 221이 동평선 하방에 존재합니다. 이거 한 번은 위로 올라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다음 밸류에이션 자체도 보면 기본 밸류에이션이 지금 25,000원 정도는 가야 되는 것이 전체적인 시장 컨센서스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시그널은 단기적으로는 안 좋았는데 어쨌든 제자리 찾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조금만 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이 생각은 좀 해봐요. 1월 달까지는 기다려 볼 거다. 왜냐하면 실적이 좋으니까 1월달 실적 예상치 나오는 구간까지는 충분히 저는 참고 좀 오래 기다리긴 했죠. 사실은 지금 거의 한 달 정도 기다리고 있었는데 윗방향보다는 지금 계속해서 시장이 매크로가 안 좋다 보니까 계속 가고 있는데 그래도 뭐 기대해 볼 만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가는 것이니까 좀 참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엔진은 시그널 자체가 어떻습니까? 딱 좋지 않았습니다. 매물이 많다는 얘기죠. 사실은 이렇게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수익 실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엔진 같은 경우는 뭐라고 말씀드리나, 글쎄요, 조선 관련돼서 이제 엔진, 바이퓨얼 엔진 뭐 이런 얘기 드리면서 했는데, 최근에 보니까 주말에 계속해서 뉴스를 조선주 어떡하나 뭐 이렇게 하면서 왜 기자들이 그 걱정을 하고 있나? 글쎄요, 제가 생각엔 근데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여태까지 이제 대형이나 또 하이엔드 쪽 관련된 게 이제 2024년도까지 수주 내용이었다고 하면 2025년도는 중형 선박 수주 내용이 상당히 좀 중요하게 관심을 좀 받고 있습니다. 중형 선박 관련돼서 생각을 해보면 저는 뭐 HD 현대미 보이긴 한데요. 지금 주가가 높은 자리 있잖아요. 그래서 좀 조정을 받고 내려올 때 좀 공략을 해볼 생각을 하시면서 가시면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하나엔진은 포트폴리오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분간 또 눌릴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잔여전기, 아니 뭐 그 전에 어쨌든 그렇게 시그널 플레이 계속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잔여전기 계속해서 좋죠. 제가 사실은 이날이죠. 이날 여러분들한테 했는데 이건 대부분 또 뭐 트레이딩이니까 이렇게 많이 하시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산일전기에 관심이 많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그 변압기 수출하는 게 영업이익률이 30%예요. 그 밸류에이션으로 따지면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보다 훨씬 높은 거. 그래도 목표가가 10만 원 정도는 잡혀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긴 하겠지만 일단은 시그널 플레이를 가는 종목으로 해당이 좀 하면 좋지 않나 생각을 해요. 물론 당연히 LS1 같은 경우 가지고 계시거나 LS 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산일전기 같은 경우는 이제 트레이딩으로 들어가신 분들, 자, 일진전기나 저희가 이제 다른 거 또 지금 전기 관련된 부분 또 LS 에코에너지나 또 이런 것들은 좀 수익 실현을 좀 했잖아요. 왜 그 단기 고점 부분에 도달돼서 조금 그렇다. 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을 단기적으로 부여받기는 좀 어렵다. 다만 그런데 일진전기 부분 어떻습니까? 조정이 들어오는 구간에서 분명히 다시 공략하겠다라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일진전기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진전기 정리하고 산일전기 살짝 트레이딩 들어간 거예요. 자, 그런데 어쨌든 시그널은 좋으니까 오늘 사실 살짝 고민이 됐는데 아침에 제가 그걸 대응할 시간이 다 되지 않아서 사실 이 고점 부분 75,000 찍었으면 트레이딩으로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저는 시그널 나쁘지 않으니까 좀 더 지켜보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트폴리오 정리 이렇게 마치고요. 오후에는 종목 관련돼서 리포트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 만나 뵙도록 할게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 케어맨이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에서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분들과 매일 오후 3시 시장 브리핑과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18시 이후 시장 특징주 체크로 내일 단기 트레이딩 포인트도 찾아보고 있습니다. 케어맨과 함께 투자에 대한 궁금증도 풀고 시장 뉴스도 체크하면서 투자에 간다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먼 길 갈 때 좋은 친구 한 명만 있어도 큰 힘 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청 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아주 기분 좋은 소확행입니다.